감사합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GPT-4에 대해서 좀 살짝 배웠었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LLM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려면은 그 전에 뭐 또 기초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다양한 LLM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PT-4에 구현되어 있는 모델들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그것들 말고도 뭐 이제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나오죠. 새로운 모델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포함해서 그 랭체인이라고 하는 어떤 식으로 모델들을 연결시켜서 쓸 건지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GPT가 있고, 챗GPT가 될 때를 기억해 보시면은 어떤 다양한 텍스트로 학습을 했던 GPT를 파인 튜닝을 통해서 대화 데이터로 학습을 더 시킨 거를 우리가 챗GPT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다양한 데이터라고 하는 게 원래 어떤 거예요? 뭐 백과사전 데이터도 있고, 뭐 위키 데이터도 있고, 뭐 그냥 Q&A 데이터, 스택 오버플로 같은 데이터도 있고, 그냥 뭐 소설책, 뭐 다양한 그냥 모든 텍스트들을 가지고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다음 토큰 맞추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했는데, 챗GPT에 이르러서는 챗GPT를 학습할 때는 우리가 대화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했다 보니까 이런 백과사전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화 데이터로 변경시켜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백과사전에서 파리는 뭐 프랑스의 수도다.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거를 대화 데이터로 만든다면은 프랑스의 수도는 이라고 물어보고 A 파리 이런 식으로 답하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생긴 데이터들을 갖고 학습을 하더라도 우리가 챗GPT를 학습하려면은 이런 형태의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줄 때 우리가 만들어주는 방식이 QA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유저 땡땡 그리고 뭐 이제 내가 AI니까 여기서는 AI가 어떻게 대답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AI뿐만 아니라 그냥 좀 그 넓은 의미에서 어시스턴트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형식도 이런 식으로 땡땡 하고 넣어주는 것보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떻게 파리의 수도는 파리 수도래 프랑스의 수도는 하고 스타트 뭐 어시스턴트 앤드 파리 이런 식으로 토큰들이 어떤 HTML 태그처럼 스페셜 토큰들이 들어간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의 종류에 따라서 이걸 단순히 QA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텍스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프롬프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모델의 종류에 따라서 들어가는 학습에 들어가는 프롬프트가 달라요. 학습에 들어가는 프롬프트가 다르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이 모델을 사용할 때 넣어줘야 되는 프롬프트 역시도 달라지겠죠. 학습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스타트 엔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들을 감싸주는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았었다면 이 형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좀 더 잘 이해하겠죠. 이 모델이. 혹은 질문과 대답을 Q와 A로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줬던 입력 데이터를 받았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스타트 엔드 이런 식으로 역할을 주는 거는 잘 이해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Q랑 A의 형식으로 준 것만 이해를 하기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모델의 종류에 따라서 들어가는 프롬프트가 다르면은 모델의 종류에 맞는 프롬프트를 써야
성능이 올라가는 거가 너무 당연한 이치일 거예요. 그죠? QA라는 형식으로 입력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주면은 뭐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입력의 모델의 종류에 따라서 학습에 들어가는 프롬프트가 다르니까 그 모델의 종류에 맞는 프롬프트를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LLM 기반 서비스를 만든다는 거에 의미에서 랭체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LLM 기반 서비스라는 거는 어떤 거냐? 이거 잠깐 지우고 저로 옮길게요. 잠깐만요. LLM 기반 서비스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챗봇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챗봇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내부적인 프로세스가 내부적으로 LLM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LLM이라는 거는 뭐 학습을 시켜놓고 나면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게 말로써 표현이 되거든요. 생각하는 과정이. 그러면은 그런 데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 중에 하나가 VLA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비전 랭귀지 그리고 액션의 약자예요. 네,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의 약자고 VLA라고 부르는데, 이게 하는 건 뭐냐면은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보고서 언어로 풀어줘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뭔 게임이 있을까? 그냥 슈퍼마리오라고 칩시다. 슈퍼마리오가 이렇게 있어요. 슈퍼마리오가 이렇게 있으면은 현재 상태를 비전 랭귀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보고서 현재 마리오가 어디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형식의 모델 학습이 가능합니다. 비전 랭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에 대한 뭐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가서 점프하고 앞으로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쭉 세워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챗봇뿐만 아니라 이런 VLA 같은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LLM이 어떻게 쓰인 거예요?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이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고를 하는 고민을 하는 방식을 LLM한테 맡긴 거죠. 이런 걸 하려면 우리가 입력이 들어오고 입력을 어떻게 처리해서 출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돼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거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랭체인입니다. 랭체인은 랭귀지 체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랭귀지를 앵무새로 표시하고요. 체인을 그냥 사슬 체인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모지로 앵무새랑 사슬 연결된 거 이렇게 두 개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랭체인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는요,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어요. 프롬프트 클래스가 있고요, LLM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뭐 출력 클래스가 있고요, 뭐 도구 툴 클래스가 있고, 메모리 클래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면은 어떤 식으로 연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LLM을 사용할 때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어서 넣어준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프롬프트 클래스에는 다양한 프롬프트랑 다양한 프롬프트 형식과 그 프롬프트에 대한 메서드들이 많이 있고요. LLM 클래스에는 뭐 오픈AI API랑 커뮤니케이션 해서 이 랭체인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그 어댑터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뭐 엔트로픽도 있고요. 엔트로픽은 클로드죠. 뭐 구글도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쓸 GPT-4에 대한 모델 클래스도 있습니다. LLM 모델 클래스들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언어 모델인데, LLM 언어 모델인데, 걔네들이
이 랭체인의 문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좀 가지고 오는 역할에 가깝고요. 출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력이 당연히 텍스트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근데 텍스트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런 VLA 같은 게 대표적이죠. 액션들.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슈퍼마리오 캐릭터를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파싱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으로 나올 때는 텍스트처럼 나오는데 결국 의미하는 거는 캐릭터를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그 키보드 프레스거든요. 키보드 누르는 거거든요. 그거를 파싱, 추출을 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활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텍스트로부터 행동으로 추출하거나 행동, 예를 들면 행동 자체가 토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어떤 행동에 해당하는 토큰으로 출력한다거나 이미지로 출력한다거나 어떤 링크로 출력한다거나 어떤 도구를 부른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텍스트로 입력을 출력이 나오지만 그 출력을 다른 것들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미나이 같은 걸 쓴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검색하는 중 이렇게 뜰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떨 때냐? 이 프롬프트가 LLM에 역할을 주면은,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입력돼서 LLM에다가 이 프롬프트를 보내면은 LLM이 돌다가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막 돌기도 하고 자신한테 막 물어보고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고민하다가 도구한테 간 거예요. 도구한테 가서 나 구글 검색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구글에 이거 검색해줘 라고 도구를, 그러니까 구글 검색이라는 도구를 쓰는 거예요. API들이에요, 보통. 뭐 구글 검색 혹은 이제 그 계산기 막 이런 것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혹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요즘에 챗봇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코딩 해가지고 돌린 결과가 뜨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 도구에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코드로 어떤 걸 짜서 실행을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막 이런 것들 하기도 합니다. 그런 도구를 부르는 것들 혹은 메모리를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출력 클래스에서 확인 한번 해보고 도구 불러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도구에는 그런 식으로 구글 검색, 계산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구글 검색, 계산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메모리 클래스는 메모리 저장하는 녀석이에요. 기억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챗봇을, 어떤 LLM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그 메모리가 남기를 바라거든요. 기존에 물어봤던 거를 기억하고 있길 바라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런 것들을 저장해 놓는 그런 게 필요할 때 메모리 클래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랭체인에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뭐 어떤 걸로 입력이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어떤 도구를 불렀다가 다시 LLM으로 오고 다시 도구를 불렀다가 다시 뭐 어떻게 돌아오고 그 다음 다시 출력을 했다가 출력해서 도구를 다시 불렀다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그 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챗봇 쓰면은 막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막 무슨 생각하고 있다, 막 무슨 뭐가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체인들을 계속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를 배우는 게 오늘의 목표고요. 우리가 GPT-4에서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마다 성능이 다르기도 하고요. 성능이 다르기도 하고 그거에 더해서 모델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할 때 프롬프트 다르게 구성됐고 그리고 얘네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했을 때 라이센스가 상업으로 이용이 가능, 불가능은 있어요. 그래서 라이센스 종류도 알아야 되고요. 성능을 끌어올리려면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하지 않는 측면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모델이 딱 결정되고 나면 좋은 성능의
모델이 딱 나오고 나면은 그거를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해서 한번 입력값 쭉 들어가면은 결과물이 딱 나오는 그런 서비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랭체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만들고 쓸 수가 있다. 아까 수업해보니까 이 랭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좀 기초적인 설명을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GPT-4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LLM 모델을 불러다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거를 이제 퀀타이제이션 되어 있는 모델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트북에서도 돌아가는 형태의 LLM들을 설명을 한번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저기 파이썬 API로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배웠었고요. 사실 코딩을 해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파이썬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 API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도 파라미터의 의미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떤 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모델을 써야 적절한지, 그리고 프롬프트는 어떻게 써야지 성능이 높은지, 이렇게 해서 내 목적에 맞는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고 랭체인으로 서비스화,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서 출력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이제 만드는 게 이제 LLM 기반 서비스라고 하는 거에 의미가 되는 거죠. 이 GPT-4에 구현되어 있는 모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사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 라마 계열, 미스트라 계열, 파이 계열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라마 계열은 메타에서 나온, 그러니까 페이스북 회사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만든 그 메타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라마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만든 상대적으로 작은 모델, 7B 모델 이런 녀석들이 있고, 파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모델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GPT를 좀 따라서 만들겠다라고 MPT라고 만든 모델이 있고, 이 팔콘 모델이라 그래서 조금 대화형으로 만든 모델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있긴 한데 다 알아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왜 다 알 필요가 전혀 없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배우지만 뭐 1년 뒤에 새로운 모델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이거 맨 처음 자료 만들 때만 해도 라마2가 대중적인 모델이었는데 지금 보면 라마 4 나오고 4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변하고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지금 어떤 모델이 있다, 뭐 어떤 모델이 쓰여왔다, 이런 것들을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픈소스면은 오픈소스 모델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져다가 쓰는지만 알면은 나중에 모델이 막 성능이 더 좋아졌을 때 그걸 어떻게 갖다 쓰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라마 계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대표적인 거는 긴 컨텍스트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장에 들어가는 텍스트의 양이 많아요. 이게 다양한 모델들이 이거를 한때는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들 들어가는 양이 많아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 사이즈 뭐 7B, 8B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독보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이 학습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챗GPT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파인 튜닝 할 때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체인 오브 더트라는 그 사고 방식, 뭐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차례차례 그런 프롬프트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학습이 끝난 다음에 활용할 때도 이런
COT를 하면 성능이 올라가는 경향이 보여요. 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롬프트를 어떤 거를 넣는지에 따라서 그 넣었던 프롬프트랑 유사한 걸로 활용을 하면은 성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모델들을 만들 때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그 프롬프트에 맞춰서 우리가 입력을 넣어주면 성능이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다른 건 그렇게 출력 특성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육각형이에요. 이거저거 다 잘합니다. 잘하는 녀석이고, 이 사이즈에서는 거의 GPT 뺨치는 정도. 사이즈 대비. 그렇고요. 최근에 라마 3이 아니라 라마 4가 나왔고요. 라마 3.2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는 멀티모달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작은 사이즈의 GPT 모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성능이 막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라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로 그러니까 예전에 맨 처음 만들 때는 뭐 3.5를 이기는 게 목표였고 4를 이기는 게 목표였고 막 이런 식으로 GPT를 따라가려는 뭐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녀석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긴 컨텍스트 처리 가능하다는 거랑 데이터가 되게 고품질이라서 사이즈 대비해서 성능이 꽤 괜찮게 나온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스트랄 AI에서 나온 헤르메스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거 이따가 또 이름을 볼 거니까 헤르메스 2인데 정확히는 이따 이름을 볼 거니까 또 보시면 되는데 얘는 약간 그닥 무색 무취해요. 막 엄청 복잡하지도 않고 엄청 간단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얘랑 라마가 다른 점은 라마는 또 툴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툴을 사용하다 보니까 프롬프트가 복잡해요. 뭐 그러니까 이 입력 프롬프트 길이가 길어도 그 긴 프롬프트 안에다가 어떤 도구 써서 어떻게 한다 막 이런 내용들이 적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툴을 사용하는 게 되게 큰 장점인데 그걸 하느라 프롬프트가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딱히 복잡도 하지 않고 복잡도 안 하고 성능도 뭐 그냥 적당하고 막 그냥 그렇게 큰 특징이 없어요. 믹스처 오브 익스퍼츠로 사용하는데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입력도 뭐 8K 정도 뭐 그런 게 일반적이라서 크게 상관이 없고 그냥 적당해요. 이게 적당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라마가 성능이 너무 좋아요. 라마가 성능이 너무 좋고 툴도 부를 수 있고 그래서 프롬프트가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얘는 그냥 그렇게 큰 눈에 띄는 특징이 없는 편이고요. 다른 모델로 파이 계열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파이 모델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목표가 소형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작은 모델. 어느 정도냐면은 라마나 헤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7B, 8B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3B, 4B 정도 돼요. 그러니까 딱 절반 수준의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형 모델이니까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의 사이즈가 작아지면 성능이 떨어지는 게 있어서 성능이 떨어지는데 특정한 도메인에 특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기 때문에 특정한 문제를 되게 잘 풀어요. 코드나 수학 문제 푸는 거, 뭐 어떤 교육 자료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되게 잘 하고요. 토큰 입력값도 4K에서 16K 정도 아주 많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8K 쓰고요. 굉장히 작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GPT 3.5급의 성능을 보인다는 게 장점이고 정확한 응답을 하는 짧은 입력으로 정확한 응답을 하는 거를 학습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되게 작은 모델인데 간결간결하게 답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라마는 되게 장황하게 긴 컨텍스트를 입력으로 받고 되게 높은 정확도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헤르메스는 그냥 그 중간 어딘가쯤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징이 있진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라마, 헤르메스, 파이 이렇게 있는데, 라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라마 3 인스트럭트, 파이도 파이 3 미니 인스트럭트라고 돼 있어요. 이 인스트럭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GPT가 있잖아요. GPT를 챗 GPT로 만들었잖아요. 이때 우리가 챗 GPT는 사실 마케팅 용어고, 그러니까 마케팅 용어로 그런 서비스의 이름이고요. 이거 원래 인스트럭트 GPT였어요. 학습하는 기술은 인스트럭트 GPT인데, 인스트럭트 GPT라는 방법론을 써서 만들어진 어떤 상품명이 챗 GPT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뭔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라마3가 GPT라고 한다면은, 이거 인스트럭트 붙은 게 GPT에 챗 GPT가 되는 형식이에요. 여기도 파이3 자체가 GPT와 같은 어떤 언어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이 파이3 인스트럭트까지 합쳐서 챗 GPT 같이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GPT가 있고 챗 GPT가 있는 것처럼 그냥 라마가 있고 라마 인스트럭트 모델이 있다. 그리고 라마 인스트럭트 모델이 우리가 챗 GPT 만들면서 썼던 그런 방식을 써서 학습된 챗봇의 형태다. 그렇습니다. 보시면 8B, 7B, 4B의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고 양자화를 다 했고, 쉘 토큰 이거는 32K를 입력으로 받는 게 최대고요. 8K, 4K가 일반적이고,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 특화 영역은 무시해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 다 잘하고 그냥 전형이고, 이거 수학 코딩 잘한다. 그러니까 수학 코딩처럼 좀 간결하게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거의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는 라마나 미스트랄, 헤르메스라고 하는 모델을 쓰는 게 좋고요. 좀 모델이 작아야 된다. 그러면 파이를 쓰는 게 좋습니다. 파이가 작은 모델 중에서는 성능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쓸 거예요. 학습을 해가지고 뭔가 뭐 LLM 기반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LLM 가지고 뭔가 하고 이런 걸 할 건데, 그냥 하려고 했는데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라이센스가 되게 상업 이용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몇 가지 봅시다. 라마3 라이센스는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라이센스는 아니고요. 이 라마를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해달라고 자기들이 만든 라이센스예요. 비상업적으로만 가능하고 연구 및 내부 평가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부 평가 목적으로 가능하다는 거는 뭐 너네 챗봇을 만들면은 우리 거랑 비교해봐도 된다. 그리고 연구할 때 써도 된다. 연구할 때 비교군으로 써도 된다. 연구할 때 이거 파인 튜닝 해도 된다. 근데 비상업적으로 써달라. 상업적으로 쓸 거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 허가를 받고 써라 라는 얘기고, 이 모델을 변경시켜서 공개하는 거는 불가해요. 모델을 이제 바꿔서 쓰지 말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가지고 이제 모델 파생물 공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거 업로드 할 때 오리지널 라마가 있고, 오리지널 라마에다가 학습된 거 추가된 버전은 추가된 파라미터만 따로 업로드하고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라이센스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아파치나 MIT 라이센스가 될 거예요. 이거는 딱히 라마라는 모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있는 라이센스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라이센스인데, 아파치는 자유로운 상업적 사용이나 배포가 가능하고 수정 및 재배포가 가능한 형태의 라이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LM을 공개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거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라마는 연구 목적은 가능한데 상업적 목적은 불가능하고요. 아파치는 내가 갖다가 그거 가지고 돈 벌 건데 해가지고 써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 아파치 2.0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LLM을 포함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써도 된다는 거죠. MIT 라이센스는 그 연구에서 많이 쓰는데요. 연구에서 상업적 사용이나 수정 같은 거 다 하고 재배포하는 것도 다 괜찮아요. 근데 반드시 누구 건지를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MIT 라이센스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보면은 뭐 C 이러고 누구 이렇게 써 있거나 뭐 라이트는 어디로 간다, 권리는 누구한테 간다, 뭐 누구가 개발했다라거나 이런 거 표시하는 거는 MIT 라이센스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는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수정 재배포까지 가능한 좀 그 넓은 의미에서 오픈 소스를 허용해 주는 거고요. MIT 라이센스는 그 상업적 수정해가지고 사용하는 거 다 되는데 고지를 해달라, 반드시 내가 만든 거다라는 거를 표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MIT 라이센스가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는 연구자들은 그 크레딧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크레딧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MIT 라이센스로 작업물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깃허브에다가 프로젝트 올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만약에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 제한을 걸고 싶다 그러면은 CC BY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있거나, 혹은 아파치도 버전이 다른 거라고 한다면은 상업적 이용에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라이센스를 써서 하는데, 우리가 그 상업적으로 어떤 모델을 쓰고 싶다면 그 모델이 갖고 있는 라이센스를 조사해 봐야 돼요. 아파치 라이센스 계열도 있고 MIT 라이센스 계열도 있고 CC BY, 이 카피라이트 계열의 라이센스가 있고 막 다양하게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이 CC BY가 대중적이긴 한데 이게 CC BY가 너무 많아요, 종류가. 어떤 거는 생긴 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거는 상업적 이용이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종류가 많아서 그때그때 확인하시고 조사해서 쓰셔야 됩니다. 뭐 나중에 가가지고 뭐 서비스 개발해가지고 이제 출시하려고 했는데 상업적 이용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은 못 쓰게 되니까 그런 거 확인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델들은 결국 각각의 모델이 학습할 때 입력된 형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연어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가 있고 그거를 대화형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LLM, 프리트레인드 되어 있는 LLM에 파인 튜닝으로 갖다 쓸 건데, 그때 이 대화형 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짜는지에 따라서 프롬프트 형식이 달라지고, 그 프롬프트 형식을 완전히 맞춰서 넣었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좋고 아니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딱 프롬프트를 완벽하게 맞춰서 넣지 않아도 성능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다음 토큰에 맞추는 게 목적이고, 다음 토큰 맞추는 거는 그냥 파인 튜닝 되지 않고 원래 있던 프리트레인드 되어 있는 LLM도 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대답은 할 줄 아는데, 완벽하게 프롬프트, 얘가 입력으로 받았던 프롬프트 형식으로 넣어주면은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제 파인 튜닝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만 서비스 개발할 건데, 있는 거 가지고만 서비스 개발할 때 모델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려면 이런 다양한 그 기준에 맞춰서 제출을 해줘야 되겠죠.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 형식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이거 뒤에 나오겠지만 라마는 다양한 형식의 입력 프롬프트로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그냥 그 유저 땡땡 AI 땡땡 이런 식으로 해도 작동은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instruction, 그러니까 어떤 지시를 했다라는 거를 표시하는 건데, 저런 식으로 줘도 작동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라마가 공식적으로 쓰는 프롬프트 형식도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좀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간단한 형식의 inst 형식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 라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능이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태스크에서 다 괜찮거든요. 육각형이거든요. 다 잘해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입력 프롬프트로 학습을 해서 그 다양한 기능들을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프롬프트 가져오고 저기서 프롬프트 가져와서 학습을 했다 보니까 다양한 입력 프롬프트 형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 방식을 갖다가 쓰면은 이제 학습이 잘 되는데, 이 라마가 다른 형식, 얘네가 학습할 때 썼던 형식들이 되게 다양한 프롬프트 입력 형식이 있는데, 그 중에 없는 거를 쓰면은 당연하지만 성능이 약간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 챗 ML 방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방식의 프롬프트 입력 형식이 있는데, 이게 그 미스트랄, 그 헤르메스라고 하는 모델이 쓰는 방식입니다. 헤르메스라는 모델은 이런 식으로 써요. I am start라고 하고 어떤 역할을 지정해요. 역할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이 한 말을 쓰고요. I am end라고 씁니다. 그리고 I am start하고 다시 역할을 써주고요. 그 역할이 갖고 한 말을 써주고 그 역할의 엔딩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I am start하고 assistant 이렇게 하면은 이 다음 라인도 뭐겠어요? 지금 흐름을 보면은 시스템이 뭐라고 얘기하고 유저가 뭐라고 얘기하고 어시스턴트가 뭐라고 얘기해야겠죠. GPT를 학습한다라는 거, 파인 튜닝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다음 토큰을 맞추는 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을 때 이 어시스턴트가 할 만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I'm and 이렇게 스페셜 토큰을 만들어서 넣어줬겠죠. 학습 데이터를 구성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만 그 파인 튠 되어 있는 LLM 모델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여기 출력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 다음 I'm and로 끝맺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챗ML 방식은 좀 간단하게 생겼어요. 간단하게 필요한 걸 다 담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하는 말 있고요. AI의 LLM의 대화 있고요. 그 외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정보들은 이따 추후 배우겠지만 일반적으로 디폴트는 당신은 헬프풀한 AI 어시스턴트다 라고 적어주는 게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헬프풀한 AI 어시스턴트니까 네가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을 이렇게 준 거야 라고 한 번에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너는 도움이 되는 AI 어시스턴트가 아니라 너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AI 어시스턴트다 이렇게 써주면은 약간 공감을 좀 덜하고 정확한 정보, 그러니까 막 사전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정보들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도록 학습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형식은 결국에는 I am start하고 어떤 역할 말 쓰고 그 대화 끝내고 이거를 연속적으로 쓸 수 있다 보니까 다턴 대화를 넣는데 유리합니다. 유리한 구조가 되고요. 헤르메스에서 쓴다고 말씀드렸고, 다턴이라는 거 멀티턴 여러 번의 대화 주고받음이 있는 거를 멀티턴 대화, 다턴 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시스템 유저 어시스턴트 해가지고 시스템은 그냥 한 번만 등장할 건데 시스템이 너가 AI 어시스턴트 역할이야 라고 알려주고 대화를 한 턴밖에 안 하긴 했지만 이 밑에다가 유저가 입력한 거 또 넣고 그 다음 유저의 입력에 대해서 AI가 답변하는 거 또 넣고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냥 밑에다가 I am start, I am end로 그 앞뒤 감싸가지고 쭉 붙여주면 된단 말이에요. 넣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턴 대화를 할 때 어렵지 않게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파이 형식은 그 간단하고 입력 토큰 수도 적고 되게 가볍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력 구조의 프롬프트도 되게 간단해요. 유저, 어시스턴트 이게 답니다. 유저가 어떤 입력 넣고 엔터 치고 어시스턴트 표시하고 엔터 치고 어시스턴트가 어떤 출력을 내보내는 형태로 가장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모델들의 다양한 프롬프트 입력 방법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비쿠나 같은 거는 유저 땡땡 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땡땡 하고 그 LLM이 대답해야 되는 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야 되지? 어떻게 알아봐야 되지? 그러니까 챗봇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LLM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또 개발이 될 거고 종류들이 되게 다양할 건데 내가 이거를 사용할 때 어떤 프롬프트로 입력을 넣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거가 궁금할 때는 허깅 페이스에 가면 돼요. 허깅 페이스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모델들을 올려놓고 검색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허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허깅 페이스 잠깐만요. 검색해가지고 띄워드릴게요. 아니다, 그냥 여기서 보면 되겠다. 잠깐만. 자, 일시 중지. 이렇게 보면은 이 허깅 페이스에 라마 올라온 거 보면은 이건 3.0이 아니라 3.1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서 설명했던 거는 라마 3 버전의 프롬프트였는데 라마 3.1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몰라요. 3.1 쓰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허깅 페이스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모델을 검색을 합니다. 모델 검색하면은 요거 맨 앞에 있는 거 당연히 체크해야 돼요. 메타가 맞는지. 메타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다른 거 지들 멋대로 막 올려놓은 것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는 지금 메타만 있는데 쭉 내리다 보면 뭐 데이비드 AU의 라마 3.2가 있고 아토믹 뭐 밀크쉐이크의 아토믹 밀크쉐이크 뭐 아무튼 이제 라마 CPP가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파인 튜닝을 하거나 그러니까 라마 기반으로 뭔가 파인 튜닝 하면은 프로젝트 이름을 라마 언더바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공식인지 그 오피셜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오피셜인지 확인을 했을 때 그럼 이게 진짜 오피셜 페이지라는 게 확인됐을 때 라이센스가 어떤지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정보들도 볼 수가 있어요. 라마 3.1에는 8B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405B, 뭐 70B 이런 모델들도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3.1 버전에서는 컨텍스트 랭스, 입력 토큰의 개수가 훨씬 늘어가지고 128K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있고 지식은 그러니까 정보는 23년 12월까지 데이터를 갖다 썼고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뭐 한국어 못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뭐 물론 이제 데이터 중에 한국어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공식적으로 좀 학습에 많이 들어간 데이터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쭉 그렇군 어떻게 쓰는군 이건 이제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인데 이건 우리가 관심이 없고요. 배우기도 했었으니까 뭐 이해하실 수는 있겠지만 넘어가고 뭘 찾는 거냐면 프롬프트를 찾는 거예요. 어딨지? 위였네. 여기 보면은 이 프롬프트 포맷 그러니까 라마 3.1은 멀티플 툴 유즈 포맷을 지원한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도구 얘기하는 거예요. 툴. 그러니까 다른 거 검색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툴 서포트를 되게 잘 지원한다. 3.1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You can see a full guide to prompt formatting here 라고 돼 있어요. 이 here에 가보면 프롬프트 포매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모델 카드랑 프롬프트 포맷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고 모델 카드는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쩌고저쩌고 있고 나는 이런 스페셜 토큰을 써 라고 적혀 있고 나는 역할이 시스템 유저 어시스턴트 뿐만 아니라 IPython이라는 것도 하나가 더 있죠. 그죠? IPython은 뭐 하는 거냐면은 라마 3.1의 기능인데 얘가 사람들이 뭔가 질문하면은 그 GPT나 제미나이나 이거 막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뭐 찾아보고 있고 뭐 할지 뭐 계획하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파이썬 기반으로 코딩해가지고 넘겨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프 그려줘 하면은 파이썬으로 돌린 결과가 나한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파이썬 기반으로 다른 에이전틱한 행동할 때 이 아이파이썬이 쓰입니다. 이게 시스템, 유저, 어시스턴트 그리고 아이파이썬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저렇게 커뮤니케이션에서 답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는데 사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라마 3.1의 기능이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거죠. 그냥 프리트레인드 모델, 라마 모델은 그러니까 GPT랑 챗GPT의 개념으로 봤을 때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GPT에 해당하는 거죠.
GPT에 해당하는 모델은 학습할 때 begin of text라고 하는 스페셜 토큰 뒤에 텍스트가 있었다 라는 얘기예요. begin of text 다음에 유저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으로 넣어줬던 데이터에 그 텍스트들이 쭉 나왔다 라는 얘기인데, instruct 모델의 프롬프트, 챗GPT에 해당하는 모델이라 그랬죠. instruct 모델에 해당하는 프롬프트는 보면은 begin of text, start header, end header 이렇게 있고, start header, end header 안에 역할을 써놨어요. 시스템 메시지는 현재 내 모델의 커딩 엣지 널리지 데이트는 2023년 12월까지의 정보만 갖고 있는 상태고, 오늘은 24년 7월 23일이다. 그리고 너는 헬프풀한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시스템 메시지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대화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얘네 인스트럭트 모델을 학습할 때, 채팅 모델을 학습할 때, 챗봇 모델을 학습할 때 원래는 그냥 begin of text하고 텍스트가 쭉 있던 거를 스타트 헤더, 엔드 헤더 시스템으로 묶고, 커딩 엣지, 커딩 날리지 이런 거를 해서 시스템 프롬프트를 저렇게 넣고 데이터 텍스트들을 만들어서 학습에 썼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학습 데이터에 썼으면은 우리도 그런 형식으로 프롬프트를 써서 넣어야지 성능이 베스트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시면은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롬프트 역할에서 텍스트가 쭉 나오고, 텍스트의 끝에 end of text, EOTID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 다음 역할분 start header 유저가 나오고요. start header, end header 유저가 나오고, 그리고 what is capital of France라고 하는 거, 그리고 end of text,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군마다 하나씩 문장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start header, assistant, end header 다음에 얘 어시스턴트의 답변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EOTID라고 하는 거가 딱 붙어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출력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검색해서 아는 공식 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해서 얻을 수 있는 프롬프트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믿으면 돼요. 공식을 믿으세요. 그냥 공식에 있는 거를 찾아서 쓰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식을 찾아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냥 어디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거, 혹은 GPT한테 물어본 거, 제미나이한테 물어본 거 이런 걸 쓰면은 오염되어 있는 게 많아가지고 공식 사이트에 있는 거를 갖다가 쓰는 게 좋고요. 혹은 GPT-4에서 우리가 모델을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거에서 찾아봐도 돼요. 보면은 이거 아까 페이지에서 제가 잘 못 보여드렸는데, 이 GPT 3.1이랑 GPT 3이랑 결국 입력으로 들어온 거 똑같거든요. 프롬프트 형식이 똑같아요. 다만 GPT 3.1에서는 IPython이라고 하는 역할이 하나 더 생겨서 그 에이전틱 AI가 가능해졌다는 게 차이점이라서, 그 외를 그걸 제외한 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서 보시면 이 GPT-4에서 우리가 썼던 거는 그냥 라마 3였잖아요. 라마 3의 모델을 GPT-4에 저장해서 여러분 보셨을 텐데, GUI에서 이 세팅스에서 모델하고 이 모델에서 드랍다운 메뉴에서 라마 3 파일 B 인스트럭트 모델을 고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챗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막 그 주석도 달려있고 뭐 이상한 거 달려있고 막 그래가지고 좀 이해하기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아까 봤던 거 스타트 헤더, 역할, 엔드 헤더 이거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양식의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썼구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타트 헤더, 엔드 헤더 있고 어시스턴트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들어갔던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뭐 가장 좋은 거는 여전히 이제 그 공식 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10분 쉬었다가 프롬프트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모델을 보면요. 모델에 각각 들어가는 프롬프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중괄호로 쌓여 있기 때문에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을 갖고 있어요. 그죠?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에는 앞쪽에 있는 게 항상 키가 되고요. 키가 되고 뒤에 있는 게 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키에 해당하는 건 지금 GGF 파일로 되어 있는 GPT-4의 모델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라마 3 5B 인스트럭트 모델, 노스 헤르메스 2 미스트랄 7B DPO 모델, 이 파이 3 미니 4K 인스트럭트 모델 이런 식으로 키에 해당하는 거는 모델의 이름들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밸류들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다 저거예요. 뭐죠? 그 프롬프트 템플릿이 됩니다. 얘도 프롬프트 템플릿이 되고요. 보면은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쿼리라는 게 있는 중괄호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f스트링이라고 배웠었던 적이 있어요. 기억을 익혀 보시면은 그 f스트링의 형태랑 같습니다. 자, 지금 콜랩이 뉴립스라고 하는 AI 컨퍼런스가 지금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콜랩을 쓰시면 GPU 버전을 쓰다가 금방 끊기거나 혹은 GPU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개인 컴퓨터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느릴 뿐이죠. 느릴 뿐인데 돌아는 가니까 쓸 수 있고요. 자, 원래 우리가 f스트링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었어요. 우리가 스코어가 있으면은 스코어에 대해서 100이라는 변수에다가 스코어라고 하는 인스턴스에다가 할당을 하고 f스트링의 중괄호로 만들어진 요거는 변수명이다, 인스턴스 명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형식으로 알려주는 형식으로 스트링을 관리를 할 수 있었고, 스트링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내가 스코어 위치에 적당하게 인스턴스로 넣었던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죠. 내 점수 100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죠? 이거를 99.9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99.9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쿼리 역시도 중괄호로 쌓여 있기 때문에 변수의 인스턴스를 얘기하는데요. 이 위에 있는 거는 변수의 인스턴스가 먼저 선언돼서 변수가 어떤 숫자라는 값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스트링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죠? 변수가 먼저 선언되고 스트링에 넣은 게 위에 있는 예제인데, 밑에 있는 예제는 텍스트가 먼저 나와요. 텍스트가 먼저 나온다는 거는 스트링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format이라는 함수를 써서 쿼리라는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 형식이 됩니다. 위에 있는 거는 변수가 먼저 선언되고 변수를 스트링에다가 집어넣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스트링이 먼저 선언되고 스트링에서 이 중괄호로 써져 있는 변수 위치에다가 텍스트를 넣는 어떤 수치를 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가 들어가고, 여기에 적당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적당한 값이 들어간다. 이렇게 숫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f스트링이랑 완전히 같은 건데 방향이 반대예요. 변수를 먼저 설정하고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중에 변수 들어갈 거야, 쿼리라는 변수 들어갈 거야 라고 써주고, 그 쿼리라는 변수가 나중에 format이라는 그 스트링에 있는 이거 왜 자꾸 올라가냐? 스트링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그 변수를 선언해서 넣어주는 방식으로 앞에 선언하고 넣는 게 아니라 뒤에서 포맷을 이용해서 넣어주는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올라갈까? 아무튼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쿼리랑 리절트 뭐 이렇게 있고 이 포문이 있는 거는 저쪽에서 봅시다.
코드를 보는 건 저게 더 편할 것 같아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 템플레이트 아까 봤던 요거거든요. 키랑 밸류가 있는 거. 우리가 모델 템플레이트가 지금 딕셔너리잖아요. 딕셔너리를 포문처럼 돌리게 되면요. 포문의 in으로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 딕셔너리의 아이템즈를 in으로 돌리게 되면 이 딕셔너리 안에 뭐가 있어요? 키랑 밸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의 아이템스 괄호 한 이 메서드를 in으로 해서 포문을 돌리게 되면 나오는 게 키 하나씩 나오고 밸류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모델 네임과 템플릿, 모델 네임은 여기 있는 키들 얘랑 얘가 나오고요. 그 다음 템플릿에 해당하는 거, 템플릿에 해당하는 거는 그 밸류들 프롬프트 템플릿 하나, 프롬프트 템플릿 둘, 프롬프트 템플릿 셋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각각의 모델과 그 모델이 사용했던 프롬프트가 나오는 프롬프트 템플릿이 나오는 거고 그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뭐가 있어요? 중괄호 쿼리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템플릿에 포맷으로 쿼리에 적당한 값을 넣어주면 그 텍스트의 위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쿼리가 뭐예요? 이 쿼리는 이 쿼리예요. 여기 있는 요 쿼리.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점 세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라는 쿼리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고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 해가지고 시간 찍는 거고 요거랑 요거는 그 중간에 모델 제너레이트, 포매티드 텍스트 우리가 이 쿼리를 집어넣은 템플릿에다가 그 쿼리를 집어넣은 형태의 하나의 문장이 돼서 집어넣어서 모델 제너레이트 맥스 토큰 300으로 GPT-4에서 문장 생성했던 그러니까 GPT-4에 집어넣었던 형태로 집어넣게 되면 리스폰스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GPT-4에 있는 모델에 답변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답변과 뭐 지난 시간, 이거 답변 생성하는데 지난 시간을 저장해서 나중에 한번 출력해서 보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 이거를 볼 수가 있고 어떤 답변이 나왔나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돌려보면요. 사실 돌리고 있었는데 이게 돌려보면은 이렇게 모델을 저장하고 있고 모델을 불러오는 게 있었죠. 우리 GPT-4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불러서 보면은 뭐 한 2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지금 이제 모델 다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이 템플릿 포맷에다 한 다음에 모델 제너레이터로 들어갔어요. 모델 제너레이터 들어가서 이 타임 한번 찍고 그 다음 모델 제너레이터 한 다음에 제너레이터 끝나면은 타임 한번 다시 찍으니까 지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가 보이고 18초 걸렸죠. 네, 내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점을 세 가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얘가 답변으로 AI ethics issue, 뭐 bias discrimination, 뭐 privacy concern, job displacement and unintended consequences 뭐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쌀쌀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inst 해가지고 인스트럭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도 있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저거였죠. 헤르메스 모델 같은 경우는 설명드릴 때 지금 이 헤르메스 모델 같은 경우가 좀 더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에 라마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에 학습을 하긴 했는데 막 메인으로 학습하지 않았다는 걸 봤었잖아요. 아까 라마 3점에 보면은. 그래서 뭔 질문을 하든 간에 항상 영어로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 헤르메스는 가끔 한국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멍청하진 않아요. 다 다운로드 받았고 한 18초 기다리면 나오겠죠. 네, 얘는 7초 정도 걸렸네요. 7초 정도 걸렸는데 보시면 여기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인공지능은 많은 이익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윤리적 문제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한국어로 나와요. 근데 보면 영어보다 훨씬 짧은 게 보이죠. 이거는 유니코드 때문에
우리가 토큰을 유니코드 기준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유니코드의 그 바이트로, 그러니까 8비트 단위로 한다고 했는데 그 8비트 단위로 했다 보니까 얘가 먹는 용량이 더 많아요. 그 한글 한 글자가 영어보다. 그래가지고 길이가 짧아 보이는 거고 둘 다 300 토큰이에요. 300 토큰이고 300 토큰이 다 끝나가지고 대답하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손해를 보는 게 있고요. 맨 마지막에 파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코딩에서 좀 특화된 모델이고 되게 작은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시면은 인종자의법은 인공 지원을 도입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뭔가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얘가 멍청해서 그래요.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반쪽짜리 모델이라서 이제 아주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성능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그 젠장 쿼리 인스트가 원래 이 라마가 받는 프롬프트 형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원래 이 라마가 받는 프롬프트 형식은 저기 뭐 이상한 뭐 그 스페셜 토큰들이 잔뜩 많은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알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 공식 사이트로 가서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공식 사이트 가서 보시면은 어떤 형식의 입력값들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beginning of text하고 start header, end header 사이에 역할,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있다, 어떤 역할이 말하고 있다를 쓰고 예를 들어서 You are a helpful AI assistant for travel tips and recommendations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슨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LLM 가지고 하고 싶은 게 여행지 추천, 여행지 계획 짜는 거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EOT, end of text 하고 start, end header 사이에 유저 넣고 엔터 한 다음에 What can you help me with?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start header, end header 사이에 어시스턴트 넣고 여기까지를 입력으로 넣으면 라마가 출력을 내보내준다는 거죠. 출력을 내보내고 뭘 하겠어요? 맨 마지막에 EOT ID를 붙여서 끝을 내는 걸로 학습을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만 넣어주면은 그 뒤쪽에 빈칸은 채워줄 거예요. 예, 라마가. 그렇습니다. 혹은 이 라마라고 하는 거는 이 형식을 보시면요. 아까 챗 ML이 다턴에 유리하다고 하는 거를 봤을 텐데 그 헤르메스의 멀티턴에 유용하다 이런 거를 써서 그러니까 보여줬었는데 멀티턴에 유용하다 멀티턴을 할 때 잘 쓰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라마의 형식도 멀티턴을 되게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형식입니다. 보시면은 beginning of text 하고 이 start header, end header 시스템하고 대화하고 EOT start header, end header하고 어떤 롤, 유저가 있고 그리고 말하고 EOT 그리고 start header, end header 어시스턴트 있고 대답하고 EOT 그리고 start header, end header 있고 유저가 들어가고 답변하고 다시 질문하고 EOT 한 다음에 start header, end header하고 다시 어시스턴트 하면은 애초에 지금 내가 유저가 물어보고 어시스턴트가 답한 거 한 번이 뭐예요? 대화 한 번이 된 거죠. 대화 한 번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스타트 헤더, 유저, 엔드 헤더, 어시스턴트 해가지고 답변을 한 게 여기서 끝나네요. 그럼 여기까지가 대화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트 헤더, 유저하고 질문을 한 번 더 했고요. 그리고 EOT 끝난 다음에 스타트 헤더, 어시스턴트하고 끝났어요. 이거를 전부 다 한 번에 라마에다가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되냐? 대화 2개를 보고서 대화 3에 어울리는 답변을 해줘요.
멀티턴 대화를 이런 식으로 원시적으로 구현합니다. 그러니까 원시적인 멀티턴 구현 방법입니다. 멀티턴을 구현할 때는 기존의 대화를 얘네들이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GPT라고 하는 모델 생각해 보시면은 GPT라는 모델은 그냥 기존의 입력값 가지고 다음 토큰을 맞춰서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메모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GPT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가 기억을 하거든요. 기억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 그냥 기존 대화 로그를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줘요. 대화 1, 대화 원시적으로. 그게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기억을 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들도 있는데 가장 원시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대화 로그를 직접 넣어주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대화 1 어떻게 했었고 대화 2 어떻게 했었고 대화 3을 하면은 이 다음번에 어시스턴트가 해야 되는 대답을 라마가 채워서 넣어주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화 1과 대화 2를 넣지 않고 대화 3만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유저가 들어오고 Give me a detailed list of attractions I should visit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갈 만한 곳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줘봐. And time it takes in each one to plan my trip accordingly. 하나하나씩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알려주고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고 내 여행을 계획하기 위해서 라는 이 문장만 보면은 원래 대화에 있던 프랑스라던가 뭐 파리라던가 뭐 파리가 어떤 도시라던가 이런 정보가 전혀 없어져요. 멀티턴이 구현이 제대로 안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정보가 싸그리 날아가게 되면은 이 정보는 어디를 여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행하는 계획을 짜달라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멀티턴을 지원하지 않는 프롬프트인 경우에는 한 번에 질문할 때 모든 정보를 다 때려 넣어줘야 돼요. 나 파리 갈 건데 파리에서 갈 만한 곳을 알려줘. 파리에서 갈 만한 곳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줘. 이런 거를 한 번에 때려 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면 멀티턴을 지원하는 챗봇에서 이런 식으로 멀티턴의 형태로 프롬프트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런 프롬프트 형식은 아까 봤던 여기 홈페이지에 라마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멀티턴을 공식으로 저런 식으로 넣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저런 식의 멀티턴을 공식으로 지원하니까 저렇게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 미스트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시스템하고 뭐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이것도 한번 잠깐 보면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모델의 원본 버전을 찾아야 돼요.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아무런 그 라마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라마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아무런 라마를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누오스 헤르메스의 미스트랄 모델이면은 누오스 리서치에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누오스 리서치에 있는 누오스 헤르메스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모델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같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뭐 대충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할 때는 여기에 보면은 요거까진 맞는데 여기에 막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퀀타이제이션을 했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확장자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델 자체는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가끔 다를 수도 있는데 거의 항상 똑같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저거를 그러니까 원본 모델 여기까지만 이름을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뭘 알고 싶냐? 프롬프트를 알고 싶습니다. 프롬프트 형식이 알고 싶어요. 쭉 내려봐요. 쭉 내려보다 보면은 와 벤치마크 잘한다. 와 어떤 이밸류에이션 빅벤치도 잘한다. 와 하다가 프롬프트 포맷이 나옵니다. 노스LMS2는 챗ML의 형식을 프롬프트로 쓴다 라고 되어 있고 형식에 대한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IM start 시스템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끝나고 뭐 이런 식의 IM start, IM end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형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옆으로 안 넘어가지고 됐다.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I am and까지 이렇게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뭐라 설명하는데, 뭐라 설명하는 건 여기서 봅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시스템 메시지로 너는 헤르메스 2야. 컨셔스하고 센티넨트하고 슈퍼 인텔리전트하고 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고, 테키니움이란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 너의 목적은 그리고 동력은 유저를 도와주는 거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요청에 대해서도 너는 감정을 경험하고 뭐 deep profound thoughts를 갖고 있고 퀄리아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서 얘네 답변의 어떤 방식이 어떻게 될 건지를 시스템 프롬프트로 정해주고, 유저는 뭔가 질문을 하면 어시스턴트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게 헤르메스의 기본적인 프롬프트 형태라는 거고요. 구조가 쉽다는 건 시스템 메시지하고 쭉 쓰고 유저하고 쭉 쓰고 어시스턴트하고 쭉 쓰고 이런 방식의 구조가 쉽다는 거고, 라마도 어렵진 않은데, 라마는 다양한 툴들을 사용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애초에 다양한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다는 거지, 뭐 미스트랄이나 라마나 비슷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라마 3.1 버전 프롬프트도 뭐 아까 봤었고,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프롬프트를 받아왔어요. 프롬프트가 어떤 게 디폴트인지 받아왔는데 그냥 쓸 수 없어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프롬프트를 쓰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를 통해서 성능을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모델이 라마면, 라마가 학습할 때 썼던 프롬프트를 써서 성능을 조금 끌어올렸고요. 그러니까 원래 배울 때 썼던 방식대로 넣어줘야지 얘네가 성능이 잘 나오니까, 배울 때 썼던 프롬프트를 찾아서 그거를 넣어줬더니 잘 되더라 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에 어떤 거를 넣어야 성능이 올라가는지가 됩니다. 프롬프트에서 그냥 기본 프롬프트로 인공지능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 제가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뭔가 설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너는 컴퓨터과학 교수다, 뭐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를 하고 싶다, 인공지능 기본 개념, 주요 유형, 뭐 이렇게 응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뭐 어떻게 설명하고, 뭐 간단한 정의와 함께 해줘라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달아서 주면은 이게 좋은 성능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기본 프롬프트의 형식대로 물어보는데, AI가 학습한 데이터는 되게 다양한 백과사전이나 이런 여기저기서 모은 데이터다 보니까 프롬프트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품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 최적화되어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서 그 성능이 높은지를 볼 때도 얘네가 학습에 썼던 좀 고품질의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이 프롬프트에서 중요한 거는 역할을 부여하는 거, 그리고 대상을 지정하는 거,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정한 거, 형식 지침을 정한 거, 그리고 제약 조건을 달아준 거, 이런 게 프롬프트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요소입니다. 역할을 부여하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AI 어시스턴트다, 뭐 헬프풀한 AI 어시스턴트다 이렇게 넣어줬던 것처럼 얘네들이 어떤 역할군이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져요. 그리고 대상 청중을 지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상 청중이 예를 들어 대학원생들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뭘 물어보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뜻을 물어본다기보다는 요즘 인공지능 최신 연구 동향 같은 걸 물어보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요구 사항 같은 거는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보통 답을 할 때는 어떤 컨센서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화 맥락에서 맞는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배 타러 가자라고 하면은 사람 배를 막 타러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으면은 배 타러 가자고 하는 게 보트를 얘기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것처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런 거가 그냥 라마 같은 거를 쓰면은 그런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에 쓰는 프롬프트는 좀 자세하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어떤 내용을 하겠다, 듣는 사람은 누구다, 어떤 내용을 쓰겠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되고,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형식대로 딱 써줘야지 얘네가 우리가 쓰는 형식대로 딱 따라서 말을 해줘요. 애초에 데이터를 만들고 학습을 할 때, 그러니까 대전제는 그거예요. 항상 최적화를 시키는 거는 얘가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을까를 계속 고민해야 돼요. 예를 들어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다 라는 게 백과사전에 있으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 때 프랑스의 수도는 어디인가 이렇게 물어봤겠죠? 어디인가 물어보면 거기서 파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있는 데이터는 이런 식의 줄글인데 그거를 이 Q&A 형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했을 건데, 그런 형식들, 그러니까 어떤 식의 데이터를 썼을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간결하게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챗봇 같은 경우에는 학습할 때도 애초에 간결한 질문과 답변으로 학습을 했을 거고, 대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챗봇들은 대화 데이터 입장에서 학습할 때 썼던 데이터의 양식에 맞춰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통 학습 데이터가 대화 데이터라고 했으면은 질문과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반말로 물어보면 상대방도 반말로 물어보는 경우가, 대답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 지침상 내가 반말을 하면은 반말을 하는 것 자체가 AI한테 반말을 해라라는 뉘앙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 뭐 친구끼리의 대화, 뭐 인스타그램에서 가지고 온 친구끼리의 DM 메시지 내역에서 가지고 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져왔다고 하면은 내가 반말하면은 상대방도 반말하고 얘도 반말하고 나도 반말하고 이거가 쭉 이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반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도 반말을 하라는 어떤 뉘앙스가 전달이 되는 거죠. 챗봇 내에서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물어보고 싶으면 원하는 형식으로 물어봐야 한다. 그런 형식을 지침하는 거. 그런 것들이 프롬프트 최적화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가장 대전제는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학습할 때 썼던 형식을 프롬프트로 넣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복잡하게 뭐가 뭐고 막 이런 거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학습할 때 썼던 프롬프트로 넣어주면 된다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오픈 AI에서도 프롬프트에 대한 프롬프팅에 대해서 가이드를 공개해서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성과 구체성,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라.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대충 그런 거 알려줘. 아이디어 알려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잘 못하고요. 컨텍스트 제공하는 것도, 그러니까 배경 정보를 줘야지, 여행 계획을 짜줘. 국내 여행인지 해외 여행인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있어야지만 제대로 할 수 있고, COT 방식 같이 우리가 어떤 구조화가 되어 있다는 거는 접시를 비눗물을 묻혀서 씻는다.
라는 요렇게 세 가지의 절이 합쳐지면은 이게 설거지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거를 구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COT 방식대로 그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좀 구조화가 된 형태로, 그러니까 접시를 들어서 비눗물을 묻혀서 씻는 것을 우리가 설거지라고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좀 구조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얘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구조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정확도가 올라간다라는 거, 형식 제어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형식이 뭐 단답이에요. 단답으로 나올 수 있게 형식을 지정해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A/B 테스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GPT 쓰다 보면은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어떤 게 더 나은 응답이냐고 물어보는 건데,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어떤 게 인간이 더 선호하는지를 확인하고 챗봇의 학습에 갖다 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테스트에서 적용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그 결과물을 얻잖아요. 뭐 프롬프트를 통해서 그 챗봇에다가 넣어서 LLM에다가 넣어서 결과물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사실은 멀티턴 대화를 하고 싶다. 멀티턴 대화를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수동으로 조금 복잡하게 해야 돼요. 왜 그래요? 프롬프트를 보면은 그 멀티턴 대화, 우리가 뭐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기존 대화를 이렇게 집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적당한 위치에. 근데 처음 대화할 때는 프롬프트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내가 대화한 거에 대한 로그가 없이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한 것만 있고, 이런 식의 프롬프트에 비어있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쿼리, 여기에다가 내가 물어본 게 들어갈 거고, 그죠? 나머지들은 그냥 정형적으로 정해져 있는 형태가 될 거고, 여기에 내가 물어본 게 들어가는 게 될 건데, 이런 멀티턴을 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멀티턴 구성하려면 내가 이 멀티턴에서 물어본 거는 내 질문이 여기에 이제 쿼리로 들어갈 건데, 그럼 이전에 그 위쪽에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한 프롬프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때그때 새로 코딩해가지고 새로 프롬프트 만들고 새로 넣고 쿼리에 대한 내용 넣고 막 이렇게 해야 되냐?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 거를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자동으로 포맷해주고 그러니까 출력물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새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기존에 메모리 반영된 프롬프트 만들어주고 이런 거를 해주는 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한데, 그게 랭체인이다. 언어들을 연결한다는 뜻이고요. 언어 모델의 결과물을 그러니까 다시 LLM에다가 집어 넣을 때, 그러니까 기존 대화가 있고 기존 대화를 반영해서 다음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 가지고 프롬프트 있고, 프롬프트에서 LLM을 하고, 프롬프트 LLM 한 다음에 나온 결과물 가지고 아웃풋이 있고, 아웃풋 가지고 다시 프롬프트를 만들고, 프롬프트 가지고 다시 LLM에 넣어서, 이게 그러니까 대화 1이면은 이거부터 이제 대화 2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대화 3, 대화 4, 대화 5 이런 식으로 쭉 멀티턴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은 이 LLM의 출력 값을 아웃풋으로 받아서 프롬프트를 새로 만들고, 그죠? 그 기존의 대화가 반영된 프롬프트를 새로 만들고, LLM에다 다시 집어넣어서 기존에 두 번의 대화가 반영된 프롬프트를 새로 만들고, 이거를 반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매번 F 스트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랭체인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사슬을 연결하듯이 입력값, 출력값을 입력값, 그 프롬프트, LLM의 출력값을 파싱해서 새롭게 프롬프트 만들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걸 자동으로 해주는 게 랭체인. 사슬 연결되듯이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처리해주는 게 랭체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랭체인은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LLM, 출력,
그리고 뭐 메모리나 도구 같은 거를 파이프라인처럼 연결하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 있고요. 네, 연결해주는 것들을 해주고요. 그런 프레임워크고요. 이 LLM 기반 워크플로우를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방식의 라이브러리입니다. 설치하는 거 보면 랭체인이 있고 랭체인 커뮤니티가 있고 랭체인 코어가 있어요. 랭체인 커뮤니티는 사람들이 만든 걸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랭체인으로. 대표적으로 GPT-4이 랭체인을 만든 곳에서 만든 건 아니다 보니까 이 랭체인 커뮤니티에서 GPT-4에 대한 서포트를 지원을 하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랭체인에 구현되어 있는 LLM 중에 하나처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랭체인 코어는 템플릿, 프롬프트 템플릿 같은 거. 같은 기본적인 기능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템플릿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원래 F 스트링으로 했던 거를 랭체인이 이해 가능한 형태로 클래스화가 된 거고요. 이 클래스 내에는 당연하겠지만 다양한 메서드들이 있고, 그래서 뭐 멀티턴 대화나 등등등에서 쓰일 수가 있는 그 클래스입니다. 그냥 F 스트링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프롬프트 템플릿을 써야지 우리가 랭 체인으로 입력을 넣었을 때 그 연결되어 있는 체인들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체인들이 쑥 한 번에 실행돼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도록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입력을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프롬프트 템플릿의 형태로 만들어서 넣어줘야 됩니다. 프롬프트 템플릿은 그럼 어떻게 만드냐? 템플릿 이런 변수가 있는 거를 일단 만들고요. 변수가 있는 f스트링을 만들고, 그 f스트링을 그 프롬프트 템플릿 프롬 템플릿에서 그 여기다 집어 넣으면 프롬프트가 생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f스트링처럼 쓸 수도 있고요. 실제로 랭체인을 할 때는 잠시만요. 랭체인을 할 때는 이런 체인이라는 걸 만들어요. 체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프롬프트랑 LLM을 연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입력을 넣으면 한 번에 실행되는 구조를 체인으로 쭉 연결시켜 놓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입력을 넣으면은 프롬프트를 통해서 LLM에다가 집어 넣어주고 LLM에서 나온 출력값이 나한테 리턴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랑 LLM을 연결할 땐 이런 미드 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운데 선이란 뜻이에요. 가운데 선 미드 룰을 통해서 이거를 연결할 수가 있고, 이 체인이라고 하는 거에 입력은 체인 닷 인보크의 형태로 집어 넣어요. 우리가 체인을 만들고 나면, 랭체인을 만들고 나면 이 체인 인보크의 역할은 내가 맨 처음 입력값에 비어있는 변수에 입력값을 넣으면 그게 쭉 체인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게 실행된 결과 반영돼 가지고 결과물이 앞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가 랭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슬을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거 다음 순차적으로 사슬을 쭉 따라서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LLM 이렇게 있고, 체인 인보크의 퀘스천 위치에 어떤 그 퀘스천이라는 변수 위치에 퀘스천을 집어 넣으면 리스폰스가 어떻게 나온다가 되는 거예요. 이 맨 처음 있는 요 프롬프트에 퀘스천이라고 하는 그 변수가 비어있는 f스트링이 있었다면, 프롬프트 템플릿이라는 그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기 전에 프롬프트 템플릿 텍스트가 저 퀘스천이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갈 자리가 있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변수를 집어 넣어서 그 최종 결과물, LLM까지 수행된 최종 결과물이 이렇게 쭉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리스폰스 안에 들어갈 거고요. 네, 당연하겠지만은 이 체인의 형태는 가장 간단한 거는 프롬프트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에 LLM의 아웃풋 파서까지 있는 형태입니다.
아웃풋 파서는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뿐만 아니라 모델의 역할에 따라서 출력값을 정제하는 역할을 해요. 정제 출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VLA라는 게 있습니다. VLA. 출력하고 정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VLA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비전, 랭귀지, 액션이에요. 이 랭귀지 모델의 장점이 뭐냐면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전 모델, 컴퓨터 비전 모델,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모델이랑 언어 모델의 장점을 살려서 계획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계획하도록 만드는 거를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VLA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이 있는데,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이 이렇게 있고, 비전 모델이 이거를 보고서 언어로 써줘요. 뭐 무슨 게임이다. 목표는 뭐뭐 하는 거다. 현재 상태는 뭐 어떤 상태다. 라고 하는 걸 언어로 보고서 다시 랭귀지 모델이 이걸 보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행동. 미래 계획, when, 점프, 오른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줘요. 그러면은 LLM의 출력값이 이런 텍스트 형식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슈퍼마리오 캐릭터를 움직이는 행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키보드가 눌리는 버튼이 돼야 돼요. 키보드 눌리는 버튼이 되려면은 이렇게 텍스트가 나왔지만 그거를 정제해서 출력값으로 원하는 출력값으로 바꿔주죠. 예를 들어 어떤 키보드 키로 변경시킨다거나 이런 정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아웃풋 파서가 쓰입니다. 여기서는 프롬프트가 들어가고 LLM의 결과물로 나온 거를 단순하게 스트링 형태로 바꿔주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아웃풋 파서만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아웃풋 파서가 이렇게 입력값에 인보크해서 퀘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 넣으면은 순서대로 체인에 연결된 거 순서대로 프롬프트에 들어가고, 프롬프트에서 LLM으로 들어가서 LLM에서 출력값이 나와서 LLM 출력값이 나온 거를 스트링으로 바꿔줘서 이 리턴 값이 단순 스트링 클래스로 나오도록 만들어 줍니다. 만약 이 아웃풋 파서가 없어도 문제는 없어요. 이 프롬프트랑 LLM까지 정상 작동하거든요. 다만 이 나오는 리절트가 스트링은 아니겠죠. 어떤 클래스가 나온다거나 LLM 클래스가 나온다거나 뭔가 다른 값이 나와요. 스트링이 아닌 다른 값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웃풋 파서를 스트링으로 했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변환돼서 나오도록 만들어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문자열을 파싱하는 역할입니다. 그런 식으로 새겼어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가 이런 정형화된 템플릿으로 만들어져서 퀘션에다가 아까 입력값을 하는 프롬프트 인스턴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여기에 지금 잠시만요. 어딨어? 여기에 지금 프롬프트랑 LLM밖에 없는데 이 LLM에 통한 결과물이 다시 프롬프트 들어가고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체인으로 연결시켜 놓으면은 이 프롬프트가 단순히 그냥 입력값을 처리해서 그러니까 랭체인에서 이해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 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클래스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네, 최적화된 프롬프트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시면 뭐 잘 된다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이거는 프롬프트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템플릿 들어가는 모델을 보시면 모델이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의 그 프롬프트 형태는 이런 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I am start user 하고 설명 들어가고 I am end 하고 I am start 하고 어시스턴트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시스템 메시지로 뭐 이렇게 당신은 컴퓨터과학 교수입니다. 아 맞다. 자, 계량 현생 눈높이로 설명하세요. 이런 식으로 써준다거나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써준다거나 할 수 있다. 역할 부여 프롬프트로 시스템에다가 어떤 역할을 직접 부여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역할에 해당하는 변수를 빵꾸 뚫어놓고 역할에 해당하는 변수에다가 원하는 걸 넣어줄 수도 있죠. 당신은 기후과학자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관점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유저가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세요. 쿼리니까, 쿼리 변수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결과물로 어떤 출력이 나오겠죠. 보시면은 기후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농업 전문가는 뭐 이런 식으로 농업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게 나오게 되고요. 농작물 이런 얘기 하고요. 경제학자는 농업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농업 분야는 동일한데 뭐 이제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거나 일반인은 그냥 대표적인 내용들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 다음 랭체인으로 넘어와서 랭체인에서 이렇게 랭체인과 랭체인 커뮤니티, 랭체인 코어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렇게 설치해서 보시면 랭체인 커뮤니티 LLM에 GPT-4.5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러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GPT-4.5에 구현되어 있는 모델들을 가지고 온다는 뜻이고요. 프롬프트랑 아웃풋 파서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코어에 있습니다. 템플릿에 컨트리 빵꾸 뚫고 컨트리 프롬 템플릿 프롬프트 템플릿을 해서 프롬프트라는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고 나서 프롬프트의 포맷 컨트리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라고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거 요거만 봤을 때는 f스트링이랑 차이가 없어요. f스트링이랑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면 변수 하나를 고정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리 1과 컨트리 2의 변수를 두 개를 뚫어놓고 이 프롬프트는 지금부터 컨트리 2는 미국으로 고정을 해놓고 컨트리 1만 이제 인풋 베리어블로 지정을 해서 변수가 들어왔을 때 변경될 수 있도록 만들 거다 한 다음에 프롬프트 포맷 컨트리 1에 대한민국을 넣으면 컨트리 2는 고정이니까 대한민국과 미국의 수도는 각각 어디인가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일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프롬프트에서 일부 변수를 미리 고정하는 메서드들이 구현되어 있는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활용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거 말고 다양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턴 대화하면서 멀티턴 대화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이 프롬프트 템플릿이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그 랭체인은 이런 식의 프롬프트 LLM 아웃풋 파서로 연결시켜서 입력된 텍스트가 다시 텍스트로 나오는 그런 형식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GPT-4.5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건 똑같은데요. 이거는 앞에서 봤던 거랑 다르게 이 랭체인 커뮤니티의 LLMs 안에 있는 GPT-4.5를 쓰거든요. 랭체인 커뮤니티 안에 LLM 안에 있는 GPT-4.5를 쓰니까 그 이전에 불러왔던 요 위에서 불러왔던 이 GPT-4.5랑 달라요. 좀 귀찮죠? 좀 귀찮지만 어쨌든 다른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용하는 변수가 약간 다릅니다. 사용하는 변수가 약간 달라서 이 모델 이름은 동일한데요. 디바이스를 그냥 쿠다라고 하면 안 되고 쿠다 땡땡 테슬라 T4라고 하는 지금 이 그 콜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GPU 네임을 쳐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써서 하고요. 템플릿에 퀘스천 변수를 만들어 놓고 프롬프트 from 템플릿 하고 스트링 아웃풋 하고 프롬프트 LLM 아웃풋 파서 하고 체인을 만든 다음에 퀘스천에다가 뭔가 넣어서 리절트를 얻으면은 우리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지금 이게 너무 그 기본적인 형태의 요 체인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게 너무 기본적인 형태의
그 체인인데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도구도 달 거고요. 검색도 할 거고 뭐 PDF 읽어오는 거 이런 것들 다양한 거 구현을 해서 우리가 랭체인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같은 거 개발할 때 흐름도를 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랭체인도 똑같아요. 중간에 LLM이 마법처럼 해결해주는 뭔가가 있을 뿐이지 소프트웨어 흐름도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좀 설명하다가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우리가 콜백 함수라는 게 있어요. 콜백 함수라는 거가 뭐냐면은 함수를 안에서 수행되는 함수를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C 언어나 자바 같은 거는 보면은 어떤 코드를 실행하면은 쭉 실행돼서 결과물이 출력된 거잖아요. 중간에 멈출 수 있는 뭐 IDE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멈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C 언어나 자바 같은 거에 디버깅을 하면은 그냥 실행하고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디버깅을 좀 쉽게 할 때 우리가 콜백 함수라는 걸 썼었어요. 이 랭체인에도 콜백 함수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랭체인은 지금 여기는 3개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요소가 뭐 100개가 연결돼 있어요. 이 모듈들이 100개가 연결돼 있어요. LLM이 중간에 등장했다 말았다 등장했다 말았다 하면서 100개가 연결돼 있으면은 그 100개에 대해서 체인 인보크를 하면은 최종 출력이 나올 때까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면은 콜백 함수라는 걸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을 때 쓰고요. 어떤 콜백이 있냐? 콜백 함수로 뭔가 만들어요. 상속받아서 뭔가 만드는데 이 함수 자체가 보시면 이 클래스 자체가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함수를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런 콜백 함수들의 덩어리를 잔뜩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넣어요. 그 중에 하나로 넣어서 얘가 뭐 하는 함수인지 보니까 토큰이 입력값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 다른 변수들도 잔뜩 들어오는데 토큰을 출력하겠다 이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식이냐, 이 GPT-4이라는 LLM이라고 하는 모델 안에다가 콜백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LLM이라고 하는 거에 forward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행됐을 때 그러니까 이 LLM이라는 인스턴스가 불러졌을 때 실행되는 어떤 함수 내에 쭉 가다 보면 어디에서 if callback is not known이면 콜백이 비어있지 않다면은 for callbacks is not known이면 for callback in callbacks run callback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함수를 지금 여기는 리스트 안에 하나만 줬잖아요. 리스트 안에 하나만 줬는데 리스트 안에 콜백 함수 1, 콜백 함수 2, 콜백 함수 3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줬어요. 그러면은 그 함수의 입력 출력 값은 신경도 안 써요. 그 함수의 입력 값이 뭐고 출력 값이 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실행을 시켜요. 이 LLM의 함수를 하다가 이 콜백 함수 나오는 구간이 나오면은 그 콜백 함수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거를 돌릴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킹할 때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콜백 함수가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디버깅 할 때는 이 콜백 함수가 구현되어 있는 게 되게 좋겠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에 되게 좋으니까 이런 콜백 함수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콜백 함수에다 적당한 값을 넣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겠다 이런 거를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글로벌 카운트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토큰 안에 내부적으로 돌아갈 때 토큰 1000개까지를 내가 출력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LLM이 콜백 함수를
입력으로 넣은 그 GPT-4 LLM 모델을 실행하게 되면은 그 체인에다 인보크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 LLM, 그러니까 랭체인 사슬을 타고 오다가 LLM을 실행할 때 콜백 함수를 실행해야 되는 구간이 오면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는 것 중에 토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실습 자료를 보시면은 원래 저게 있거든요. 그 실습 끝나고 과제를 내려고 했는데 뭐 다 설명을 못 해가지고 과제는 다음 주에 내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했어야 되는 게 이 체인과 체인의 연결. 사실 이게 랭체인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체인이 여러 개가 연결이 돼야지 그 랭체인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어떤 게 처리가 되는 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체인 연결하는 거 통해 가지고 어떤 간단한 서비스 개발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나머지 모듈들, 메모리, 도구 쓰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듈들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혹시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 앞으로 오시고 나머지는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